아마보 채널 프로레슬링 이야기 WWE를 제외한 다른 프로레슬링 관련 이야기를 잘 모르더라도 한국 프로레슬링 팬이라면 김일이라는 이름 두 글자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일 선생님이 유명한 프로레슬러였고 적어도 피니시 무브 중 하나가 박치기라는 것 또한 많은 팬들에게는 상식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팬들은 여기서 끝인 상황이고 실제로 김일 선생님이 어떤 선수였는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일 선생님이 단순히 박치기만 잘하던 게 아닌 일반 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프로레슬링계의 스타였고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958년 무작정 당시 아시아 최고의 프로레슬러 중 하나였던 역도산의 제자가 되고자 일본으로 밀항하지만 바로 얼마 안가 미리국자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무작정 형무소에서 역도산에게 편지를 썼었고 마침 다행히도 그 시기 역도산은 일본 최고의 스타 중 하나였던지라 편지에 역도산이라고만 적어도 역도산에게 자동으로 편지가 배송이 되었고 그 덕에 다행히도 역도산의 신원보증으로 풀려나고 바로 역도산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문화생의 생활은 쉽지만 않았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인을 얻은 차별의 문제가 아닌 역도산 문화에서 받는 훈련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쌍팔년도 군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혹행위로 보이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일 선생님은 한국인은 박치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남학신으로 머리에 맞는 9분에 가까운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 역도산의 대표적 제자로 안토니 이노키, 자이언트 바바와 같이 수련했었고 특히나 이 셋은 훗날 일본 프로레슬링의 젊은 삼총사라 불리며 거물급 프로레슬러로 성장하게 됩니다. 1960년 역도산의 단체 JWA에서 오오키 킨타로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합니다. 초기 JWA 시기는 두드러지는 활약은 없었지만 이 시기 훗날 제일 절친이자 라이벌이었고 앞서 언급했던 안토니 이노키의 데뷔 상대가 되었었고 당시 이미 세계 최고의 프로레슬러인 루테즈와 대결하기도 했습니다. 1963년 김일 선생님은 스승인 역도산의 명에 따라 미국으로 원년 겸 유학을 가서 당시 역도산의 북미 활동을 도와줬던 그레이트 토고에게 트레이닝을 받지만 와중 역도산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귀국하고 얼마 뒤 한국으로 귀국, 한국에서 프로레슬링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여기에는 불법 입국과 관련해서 역도산이 죽으면서 신원 보증이 안되는 이유로 한국으로 내쳐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 한국, 일본, 미국 병행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킨타로 콩고란 이름을 쓰기도 했고 WWA US 태그팀 챔피언을 획득하고 1964년에는 미국 원정 당시 루테즈와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매치는 역사적으로 꽤나 유명한데요. 단순 한국인 레슬러로서 첫 메인 타이틀 도전이기도 했지만 김일 선생님은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루테즈에게 실제 싸움, 즉 시멘트를 걸었지만 루테즈에게 처참하게 패배했고 머리에 수십 바늘을 꿰매는 등 큰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이 경기는 프로레슬링 시멘트 사건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김일 선생님에게는 흑역사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별개로 싸우면서 사람이 친해지는 건지 루테즈와 김일 선생님은 그 뒤로 막역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1965년 초기까지 미국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때는 또 테츠로 사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NWA 로키 마운틴 헤비웨이트 챔피언, 노스 아메리칸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도전하거나 NWA 텍사스 노스 아메리칸 태그팀 챔피언을 획득하는 등 NWA 지부단체에서 여러 굵직한 활약을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이 한국에서 터지면서 안 좋은 의미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프로레슬링은 쇼다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이 일에는 당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프로레슬링을 시작했던 장영철의 국내파와 김일의 유학파의 내분이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상당히 긴 관계로 차후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와중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프로레슬링 이벤트에서 장영철과 상대했던 일본 선수 오쿠마가 합의된 각본을 무시하고 공격, 끝내 일본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 간의 실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한일협정이 진행되던 시기라 내부적으로 반일 감정이 엄청났었고 와중 그 시기에도 기레기라 불릴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걸 프로레슬링은 쇼다 라고 내보내면서 프로레슬러 간의 대립을 왜곡시키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 시기 장영철 측에서는 오쿠바는 김일이 보낸 자객이라 하는 등 내분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여담으로 이 시기 이 사건 때문에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하락했다는 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신문에서도 프로레슬링은 각본임을 언급하는 등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알 사람은 다 알던 시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NWA 프로모터 자격이 있었던 김일 선생님은 해외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데려와서 더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고 앞서 말한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하락했던 국내 자생 프로레슬링 단체들은 김일 선생님의 단체에 흡수되거나 결국 도태되게 됩니다. 1967년은 김일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서 빛나던 해였는데요. 바로 WWA 월드 헤비웨이트 타이틀전이 있었습니다. W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은 역도산이 이전에 가진 챔피언이기도 했기 때문에 의미가 깊었고 특히나 당시 챔피언이자 북미의 유명 선수였던 마크 루인과 가진
장충체육관에서 경기는 무려 기록으로 48,000명이었고 1설에는 시청률이 70에서 80%를 넘고 역대 프로레슬링 이벤트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시기를 다룬 한국 드라마에서 WWE 선수인 슬랩잭이 마크 루인 역을 맡아 한국 TV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미일을 돌며 경기를 하고 버버 브라질과 같은 레전드급 선수와 대립을 하게 됐고, 특히 68년에는 역도선이 만들고 잠시 사라졌던 올 아시안 헤비급 챔피언을 부활, 올 아시안 헤비급 챔피언을 지내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1970년은 공식적으로 김일 선생님의 마지막 미국 원정이었는데요. 이때는 김일 선생님 혼자가 아닌 김일 선생님의 제자이자 국민 무대에서 코리안 어쌔신, 한국의 자이언트 바바로 유명해지는 박송남 선수와 함께 태그로 활동합니다. 특히 이 시기 프로레슬링계의 전설인 도리 펑크 주니어, 테리 펑크 형제와 함께 대립을 가지며 NWA 웨스턴 스테이트 태그팀 챔피언을 하기도 했고, 도리 펑크 주니어가 가지고 있던 NWA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다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NWA 인터내셔널 태그팀 챔피언을 특정한 파트너 없이 여러 선수와 같이 획득하기도 했지만 1972년 일본 프로레슬링 업계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온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전일본 프로레슬링의 창설로 일본에서 활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김일 선생님 역시 인기 스타 중 하나였고 각 단체의 창설자인 안토니 이노키와 자이언트 바바와 같이 손을 잡을 수 있었지만 스승님의 단체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JWA를 계속 유지하지만 방송권도 빼앗기고 쓸만한 선수가 모두 넘어가면서 결국 JWA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일본 프로레슬링의 근본이라 할 수 있었던 JWA가 한국 선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었고 운영이 됐던 건 상당한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일 선생님은 관련한 권리를 모두 다 가져오면서 일부 몇몇 팬들은 농담삼아 일본 프로레슬링의 근본은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JWA 커리어에서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수 있었던 건 NWA 인터내셔널 헤비웨이트 챔피언이었는데요. 이 타이틀은 WWE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유니버셜 챔피언 같이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닌 타이틀이었고, 이 경력으로 인해 김일 선생님은 메이저 단체의 메인 타이틀 홀더라는 기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나 했던 일본에서 커리어는 친한 후배인 안토니오 이노키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먼저 신일본 프로레슬링을 가기 전 전일본 프로레슬링이 있었지만 연승행진과는 별개로 자이언트 바바와의 불화로 탈단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일본 쪽에서도 한물가 선수가 뭐 하자는 거냐 싶냐는 평이 있었지만 기어코 직접적으로 밀어붙여 매치를 성사시키고, 이렇게 치러진 NWF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은 현재까지도 극찬받는 명경기로 평가되며 한물 같다는 인식을 일거에 날려버립니다. 그 뒤로 안토니 이노키와의 한국에서 재경기를 통해 조바심을 낸 자이언트 바바의 콜을 다시 받고 전일본 프로레슬링에 참전, 이 시기 훗날 WWE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본인의 양자이기도 한 김덕 선수와 함께 NWA 인터내셔널 태그팀 챔피언을 다시 따기도 하고 여러 한국인 제자들을 일본으로 진출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다가 1982년을 끝으로 사실상 은퇴하게 됩니다. 김일 선생님의 커리어는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록을 찾기 힘들지만 여러 NWA 산하 챔피언을 지내기도 했었고, 한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당시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등 프로레슬러로는 어느 누구랑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영광적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현역 시절 김일 선생님은 유명 프로레슬링 평론가 데이브 멜처에게 2010년대 랜디 오튼에 비견될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고, 한국에서 동상까지 세워줄 정도로 막대한 스타였지만 요즘 팬들에게는 아쉽게도 잊혀졌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훗날 은퇴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상이 올라온 시점을 기준으로 올인과 비슷한 위치 이벤트였던 일본 프로레슬링 이벤트인 꿈의 가교에서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당시 꿈의 가교는 도쿄돔에서 열렸는데 비록 이게 한국에서 이야기와 다르게 김일 선생님의 은퇴를 기념한 이벤트가 아닌 김일 선생님의 팬이기도 했고, 꿈의 가교 흥행에 이바지했던 잡지 주간 프로레스의 사장이 김일 선생님의 팬이었던 이유가 있긴 했지만 외국인 선수의 은퇴식을 도쿄돔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위상이었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박치기로 유명한 만큼 수많은 사람들은 김일 선생님이 박치기 하나로만 유명하던가 아니면 현대 속칭 브롤러 스타일의 타격 위주의 경기 스타일을 지녔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테크니션을 불릴 정도로 관절기를 다채롭게 쓰는 레슬러였고, 의외로 경기들을 보면 암록이나 코브라 트위스트 같은 관절기 위주로 경기를 진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관절기 피니시 중 하나인 X자 굳히기 같은 경우 의외로 복잡한 무브를 선보이는 등 시대를 감안하면 단순하게 박치기 하나로 먹고 살던 원툴 프로레슬러로는 보기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기 중 슈플렉스 기술도 자주는 아니지만 분위기 전환용으로 쓰는 등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대에 거의 보기 힘들었던 공중기를 제외하면 웬만한 필요 기술은 다 갖췄던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박치기인데요. 피니시로 쓰일 뿐만 아니라 분위기 전환용, 반격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였고, 박치기 하나만큼은 호쾌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 피니시로서가 아닌 김일 선생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술이 됩니다. 단순 박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원폭 박치기라 불렀을 정도로
강력한 위상을 지닌 기술이었고 후대 미디어에서 박치기 관련 기술을 쓰는 캐릭터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순 박치기에서뿐만 아니라 친한 선수들이었던 안토니 이노키나 자이언트 바바가 언급될 때도 늘 같이 언급되거나 등장했는데요. 비록 메인인 안토니 이노키나 자이언트 바바만큼의 조명을 받는 건 아니었고 조연 같은 느낌이었지만 미디어 속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걸 생각하면 전성기 때 활약이 어땠는지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안토니 이노키와 우정 역시도 아시아 프로레슬링사에서 오랫동안 남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역도선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던 김일은 후배로 들어온 안토니 이노키와 친하게 지냈는데 이은 웃기게도 안토니 이노키가 잠시 브라질에 있던 걸 김일은 일본계 브라질인을 알고 너도 외국 출생이냐면서 반갑게 맞이한 이유였습니다. 별개로 앞서 말했듯이 역도선의 훈련은 가혹행위나 다름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만큼 안토니 이노키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데뷔전 상대기도 했고 훗날 김일이 막무가내로 경기 요청을 했을 때 받아줘서 김일의 재기를 도와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고 나중에 투병 생활했을 때도 한국까지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는 등 말 많은 안토니 이노키 행적에서 몇 안 되기 훈훈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노년에는 투병 생활로 고생하다가 잡고 했는데 여기에는 박치기가 은근히 깊습니다. 훈련부터 실제로 계단을 맞아가며 했었고 리얼리티를 위해서 실제로 피가 날 때까지 박아가며 경기를 했던 만큼 상당한 데미지가 누적되어서 뇌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됐는데요. 더 비극적인 건 이런 징후를 미리 깨닫고 피니시를 X자 굳히기로 바꿨지만 한국에서는 박치기가 아니면 기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 내 팬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받았고 자신의 박치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걸 깨닫고 몸을 갈아가며 기술을 썼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프로레슬링을 위해 여러모로 힘을 썼는데요. 중요 이벤트 때마다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상징이 되어준다든지 유망주 시절 김남석 선수를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일본 프로레슬링 단체인 카이엔타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등 투병 생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한국에서 그토록 바라던 은퇴식을 했고 체육훈장 맹호장까지 받았지만 결국 2006년 그동안 앙금이 있었던 장영철 선수와도 화해했지만 아쉽게도 두 분 다 8월 10월 별세하셨고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받은 덕분에 자격을 얻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아쉽게도 김일 선생님 이후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 레슬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나오길 희망하면서 영상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